중국 결혼정보회사 인구 비율에서 여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73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9로 유지하였습니다. SBI저축은행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 금융권 최초 도입. 국내 1위 SBI저축은행은 업계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사일제를 시범 도입한다 밝혔습니다. 주사일제는 SK그룹,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 일부 대기업에서도 도입하고 있지만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권에서는 고객 대면, 상담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며 직원들의 생산성도 늘어나게 되면서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I 열풍의 낸드 플래시 SSD도 품귀 현상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 기업용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 SSD 품귀 현상을 빚고 있게 되며 삼성전자가 올 2분기 기업용 SSD 가격을 최대 25%까지 올릴 계획이라 알렸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서버 확대 움직임에 델테크놀로지스와 휴렛패커드 HP 같은 주요 서버 기업들이 SSD 구매를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디램 전망도 함께 밝아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호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3. 알리바바, 로켓으로 전세계 어디든 1시간 배송 추진. 중국 로켓 개발 스타트업 스페이스 에포크는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와 공동으로 조만간 관련 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재 공간에 최대 1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에포크에서도 단기간 내 목표를 이루는 건 쉽지 않음을 인정한다 말하였습니다. 작년 5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알리바바는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 이어 지난달 미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4. 미국 빅테크 AI 장비 업체의 탈중국 요구. 인공지능 AI 분야 빅테크 기업 일부가 대만의 제조 협력 업체 등을 상대로 멕시코에서 AI 관련 하드웨어 생산을 늘리도록 요청하였다 합니다. 15년 전 스마트폰 전철처럼 만들기 위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주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멕시코는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미국에 인접한 국가로 이전하는 니어쇼어링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전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대만 업체 관리자들은 멕시코 지역갱단으로부터 보안을 위해 공공이 아닌 자체 보안에 의존하고 있으며 멕시코 노동자들이 중국 노동자들에 비해 초과 근무를 하려는 의지가 덜하다고 토로하였습니다. 5. 미국 제조업 예상 밖 확장해 국채 가격 하락. 미국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0.3을 기록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데 2022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확장으로 들어선 미국은 슬로우 침체를 바라며 고금리를 통해 물가를 잡으려던 상황에서 침체가 안 온다는 생각에 금리 인하가 아닌 고금리가 더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퍼지며 금리 하락 배팅 중이던 미국채를 다시 던지며 국채 가격 하락과 미국 금리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금리 인하가 결국 갈 길이라면 이런 이슈 때 조금씩 국채를 사모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나 싶습니다. 6. 미국 초고압 변압기 공급 부족. HD 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경쟁사와 비슷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NH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연구원은 미국 내 초고압 변압기와 관련한 시장이 우호적이며 주요국 전력청의 설비 투자 규모는 지난 3년보다 향후 3년 동안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시 확대되는 유럽의 해상풍력, 데이터 센터 등 신규 수요까지 감안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AI는 반도체, 발전 송전비, 전기 생산 순이 꼭 필요한 흐름이니 잘 파악하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 칼럼 7. 노후 때는 배당금 8,400만원까지 괜찮다? 직장인들이 배당금 연 2천만원을 넘을 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정확하게는 금융종합소득세가 세전 연 2천만원 넘을 시를 얘기한 것인데 금융소득 목록 안에는 배당금, 예금이자, 채권이자, 국내 기타 ETF 매매 차익, 연금, 임대소득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기타 ETF란 원자재, 레버리지,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얘기한 것으로 국내 주식 ETF 매매는 제외가 됩니다. 금융종합소득이 세전 연 2천만원보다 조금 넘을 때는 문제없지만 추가소득이 커질수록 과세지표 누진세율과 건보료 등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되니 가능하면 맞추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후이거나 백수인 경우 지역가입자 개념으로 기준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 소득세법상 금융종합소득이 세전 8,400만원까지는 따로 복잡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건보료 세금이 따로 있어 세전 금융종합소득의 8%를 연간 추가로 낸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노후에 이자만으로도 살 수 있는 재물을 지금부터 한번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중국 결혼정보회사 인구 비율에서 여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 합니다. 항저우는 1대40, 베이징 1대23, 상하이 1대30, 광저우 1대18로 나이가 일정 이상 넘으면 결혼 상대로 버려지는 듯한 문화에 늦기 전에 하려는 것인데 중국의 이혼율 폭증 등 변화되어가는 중국 서민층들의 흐름도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